우선 그 최근 데이터를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새 뭐 자연재해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뭐 허리케인이나 토르네이도 뭐 대단했죠. 뭐 그런데 지금 쭉 결과를 보면은 그거는 보기는 뭐 집이 부서지고 그런데 실제 사망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왼쪽 이 도표를 잠시 보면은 1975년부터 한 20년간 지금 밑에 이 오렌지색은 그저 열 관계로 너무 더워서 죽은 사람들 도표예요. 그런데 1980년에 엄청 더웠던가 봐요. 그러다가 그 큰 저게 없을 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1995년에 또 사망자가 많이 늘었는데 실제 이건 이제 연간 그 평균치 도표입니다. 2000년 들어와서는부터 2020년 조금 전까지인데 많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지금 이게 그린 칼라 비슷한 게 숫자가 많습니다. 이거는 밑에 오렌지색은 연평균이고 위에 거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그래 뭐 더울 때입니다. 어, 사망자 숫자는 더울 때 역시 가장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도표를 잠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어, 근 2000년 가까워서부터 그 2018년까지 한 20년간 도표인데 제일 밑에는 평균치예요. 더위로 사망한 분들의 평균치. 위에 이 그린 칼라는 블랙들입니다. 우리 계층들 중에 블랙들이 제일 가난한 계층이 많으니까 그 중에 사망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65세 이 핑크 사망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 더워지면은 사망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어, 연령층이 시니어 65세 이상들입니다. 그래서 어, 허리케인 토르네이도보다 이 열로 인해서 너무 더워서 돌아가시는 분이 제일 많은데 그 원인은 탈수 아니면 열탈진, 히트 익조스전, 열사병, 히트 스트로크 이런 걸로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는 우리가 여름에 더위에 대해서 새롭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그 일간지에 나온 겁니다. 예측 그 수치는 6월부터 8월까지 지금 이쪽 그 조금 진한 주홍색 있는 쪽이 한 50%에서 한 70% 평소보다 더 덥겠다는 겁니다. 양쪽에. 그런 면에는 뉴욕도 여기에 속합니다. 속해서 꽤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거 보면은 오늘 월요일 날 제일 높은 기온이 74도 뉴욕시티 맨하탄입니다. 그런데 프라이데는 한 85도 꽤 더워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은퇴하고 많이 가는 데가 한국 분들 아틀란타입니다. 아틀란타는 꽤나 덥습니다. 한 오늘 가서는 82도니까 한 8도 더 덥고 여기는 토요일 날쯤 되면 꽤 차이가 많습니다. 아틀란타 덥고 후지근합니다. 습도 많아요. 저는 그 옆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몇 년 살아서 아는데 이거 이사 가실 분들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제일 겁나는 건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1950년대에서 85년까지는 주로 이 중부지방, 텍사스 위쪽, 소위 말해서 대평원, 그레이트 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86년부터 한 40년 가까이, 한 35년이죠.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자꾸 옮겨왔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변화된 걸 쭉 보면은, 어, 이게 그 86년 최근에 옮겨온 거 보면은 제일 텍사스 쪽에서 이쪽 그 오른쪽 옮겨온 데가 그 루이지애나라든지 특히 미시시피 쪽으로 많이 그 토네이도가 오른쪽으로 옮겨왔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테네시는 그건 중부 쪽으로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중부 쪽 그리고 그 켄터키도 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동북부 쪽에는 메릴랜드. 워싱턴 DC를 위시해서 펜실베니아 이쪽은 전에는 없었어요. 거의 뭐 토네이도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에 때문에 오른쪽으로 전에 위로 쭉 올라갔던 게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그 뭐 이상한 현상입니다만은 이 하늘이 하는 걸 우리가 어쩌지 못하죠. 전에는 주로 여름에 많았는데 그 최근에는 겨울에 11월부터 4월까지 겨울에 많습니다. 그런 면에는 우리 뉴욕도 어쩌면은 이게 더 이렇게 올라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지금 기후가 굉장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변하고 있다. 그건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 자주 확인하기. 예, 이번 여름 더워진다고 그랬잖아요. 뉴욕은 뭐 저 남쪽 비아마 영 그 시원한 편이죠. 시원한 편인데 어쨌든 어 저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확인할 거. 그중에 이제 에어 퀄리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앱들 스마트폰 갖고 계신 줄 압니다. 특히 이제 카나다 쪽에 불이 나니까 에어나우다 지업이 우리 저 베프라 단톡방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용하시면 되고 다른 하나 여름에 특히 필요한 거는 히트 리스크 열사 위험을 나타내는 게 이건 CDC 겁니다. 아 요거 이제 심어 두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 이제 예를 들어 퀸즈 같은 막 퀸즈 카운티 치면은 리틀 렉, 뭐 리틀 논 예를 들면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심은 것 같아요. 목, 금, 토, 일, 오늘 월요일 거의 뭐 여기는 없는 게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는 좋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은 제가 이것도 봐서 어, 우리 단톡방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갖고 계시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관계 영향, 기후가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중요한 거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기후가 극단적이란 거죠. 그 굉장히 더우면은 예를 들면은 덥고 저 공기 오염이 높으면은 생기는
건강상 문제는 천식이라든지 심장 질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 더우면 라임 디지죠. 특히 산에 가든지 공원 숲을 같은데 라임 디지즈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우면 뭐 물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물 문제. 네. 특히 이제 그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가물어도 문제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특히 이제 그 수원지 같은데 뭐 흙탕물이 들어가면 콜레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름철에는 특히 이제 녹조 현상 이런 것도 그 건강에 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뭐 음식에 당장 어, 음식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영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특히 위장병 문제, 그리고 아주 더우면은 열사병 계통하고 여기도 심장마비 질환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12호 웨더 그러면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망 문제, 그 정신질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 이제 더워지면서 대기 오염하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하고 연관이 된다 이런 연구 보고가 이 아틀란타에서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한 연구인데 어, 한 천여 명 이상 45세에서 75세 사이 연구를 해봤더니 꽤 어, 대기 오염이 차가 많은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발병 위험이 높다 이런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 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더- 덥고 많이 기동하게 되죠. 젊은 사람들 지금 뭐 엄청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소위 일상을 좀 벗어나 어느 면에 신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 우선, 예. 그런 면에는 뭐 지금 유럽은 뭐 대단하죠. 그리고 특히 크루즈 많이 좋은 여행 방법이죠. 배만 타고 있으면 뭐 음식 문제도 해결되고 그 잘 쉴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우선 날씨가 더우면은 어 질소나 산소라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공기 중에는 산소보다 질소가 많죠. 질소가 자외선이나 강한 햇볕하고 작용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지상에 있는 거나 이런 유기물하고 결합해서 오존을 만듭니다. 오존은 뭐 굉장히 그 강한 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피부나 호흡기나 뭐 여러 면에 그 머리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거다가 이제 그 자동차, 특히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뭐 바퀴 이런 게 또 가루를 만들어서 이게 또 오존을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대기 질이란 면에서는 굉장히 그 안 좋은 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도시 경우는 다운타운의 그 히트 아일랜드 밀집 지역에는 이런 그 열이 뭐 90도, 95도 굉장히 같은 지역이라도 외곽 지도에는 뭐 한 6, 7도 차이가 날 정도로 외곽 지대하고 기온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밀집 지역에 사는 분들 특 이제 더 그 열에 의한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더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한 5, 60% 퍼센트 물로 돼 있는데
남성은 한 60%, 여성은 한 50% 정도가 물입니다. 그중에 우리 신체에 있어서는 수분 함량이 제일 높은 기관이 폐입니다. 령이 90%.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령이 더 높다는 게 이상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령은 모든 혈관 아니면 공기 이런 거 여러 가지 오염 물질, 더운 거, 추운 거, 이 폐에서 혈관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식히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폐의 기능은 어, 우리가 늘 심장 그러는데 못지않게 중요한 여름에는 더 합니다. 뇌도 물론이죠. 뇌도 사실 그래서 물 자주 마셔야 되는 게 탈수하면 어지럽고 하는 게 뇌에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열 탈지는 보통 체온이 100도 넘어가면은 이제 피로감, 현기증, 구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열사병은 덥기도 하고 습한 환경에서 노출되면 이건 104도 이상 정도 더 올라가면 이건 더 그 혼수 상태라든지 헛소리까지 한 911 바로 불러야 되죠. 그래서 물 자주 마시는 거, 특히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소디움, 포타시움, 마그네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특히 햇볕 때문에 햇볕이 이제 강한 열 외에 자외선, 이런 적외선이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직사나 반사되는 햇볕을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 호흡, 땀내는 거, 발열,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생리작용으로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워지면은 이제 이런 혈관들이 열립니다.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혈압을 유발해서 쓰러진다든지 그럴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둘러싸야 됩니다. 모자 필요하고 몸도 긴팔로 저 통풍성이 좋은 옷들을 입는 게 좋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고 습도 높은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피부, 모발, 그리고 피부 질환, 특히 안구 손상, 선글라스 반드시 쓰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혈관이 열리면서 혈압 떨어지면서 심장병, 뇌졸중 이런 조심해야 됩니다. 일사병, 냉방병, 특히 이제 너무 에어컨 돌아가는데 너무 있는 것도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 내에 너무 추운 데 있으면은 냉방병 이런 걸로 이제 감기 들기도 하고 또 더위는 인간한테 상당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라든지 식중독, 스트레스 주니까 정신 건강에도 안 좋죠. 그래서 밤에 이제 맥주라든지 시원한 음료수는 마신다든지 커피 밤에 커피 마시면 수면 장애가 또 오게 되니까 그런 면에는 상당히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여기 그림 보시면은 우리 심장하고 특히 폐가 그러면은 우리 몸을 식히려고 전력 투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이 몸이 디펜스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점점 그 수분 손실이 늘어나면 한 3, 4%만 돼도 소변량이 떨어지고 무력감, 운동 능력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그 손쉬운 게 소변 칼라가 진해지고 양이 줄어들면 물 적게 마시다는 사인입니다. 더 늘어나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름에는 물을 자주 마시려고 상당히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 그 노화연구소에서는 이 고온증 경우에는 어지럽다든지 쥐가 잘 난다든지 뭐 발목이나 그 이런데 이제 부어오른다든지 구토, 허약 아니면 맥박이 빡 너무 올라간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그 고온증이라고 그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물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나 술 조심할 것. 그리고 이제 헐렁한 옷 입어라. 옷 중에는 뭐 린넨이 제일 통풍성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운동은 더울 때 밖에서 하지 마라. 시원한 시간, 숲속 같은데 아침 일찍, 저녁 시원한 때 움직이라. 이런 것들을 계몽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건데 온열 질환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지 저하 이런 거는 벌써 온열 질환, 하이퍼설미아에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취약한 사람이 이제 시니어들 뭐 그래도 개인 건강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잘 견디시지만 젊은 사람만큼 안 되죠. 뭐 심뇌혈관 질환자, 고혈압이라든지 또 뭐 어쨌든 이런 관계 약을 드시는 분들도 물 자주 드시고 운동 시간을 더운 시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혈압 특히 어, 체온이 더우면은 혈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당뇨 환자, 어, 땀 배출 많이 하면 탈수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 자주 드시고 신장 질환. 그런데 이제 물을 많이 드시면은 신장 질환자는 저- 저나트륨증 너무 이제 그 물 처리가 슬로우 다운 되면 수분 나트륨 농도가 떨어져서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것도 한국 거라서 여러분 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인용했습니다. 뭐 우선 물 자주 마시고 햇빛 차단하고 적절한 온도 유지, 실내 온도. 실내 보통 이제 한 78도에서 80도 화씨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이용해서 정도 이용하시고 음식, 단백질 좀 많이 드시고 식이섬유, 소화되기 쉬운 거. 그런데 이제 식이섬유는 아마도 소화가 슬로우할 적에 있지만은 어쨌든 같은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도 필요한데 이제 비상연락, 자녀나 이웃이나 친구나 뭐 이런 연락처를 잘 적어서 어디 벽에 붙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피신처, 뭐 근처에 그 동네 라이브 도서관, 그로서리 스토어, 패스트푸드 스토어 아니면 꼭 교회도 뭐
늘 그 에어컨 팡팡 돌리기에는 교회들 다 어려우니까 만약 가깝고 자주 열어두는 데 있으면은 좋은 피신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지품 늘 잘 준비해야 되겠죠. 지갑에 아이디, 돈 넣어두고 전화기, 키 이런 거 늘 준비해 두시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 뭐 그럴 위험성이 없지만은 나이 든다는 건 예상치 않는 사고가 따라오기도 쉬우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식 이야기에는 소금 이야기 뺄 수가 없습니다. 뭐 보면 국수 좋아하잖아요. 물냉면, 비빔냉면, 뭐 열무냉면, 뭐 보신탕, 삼계탕 이게 전부 소금이 소디움 함량, 나트륨 함량으로 표시해 놨는데 실제 이제 그 미 정부 권장량은 150ml, 나트륨 이걸 소금으로 환산하면 4g입니다. 그리고 맥시멈 6g, 4, 5g, 6g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300ml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물냉면 이거 하나만 먹어도 벌써 이 한도가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드실 때는 국물을 적게 하고 식초 조금 더 넣으시고 채소를 담뿍 넣어야 돼요. 채소에는 포타슘이 이걸 상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한국서 뭐 카톡 많이 와요. 그 여름에도 더운 물 무라 뭐 소금 너무 적게 먹으면 죽는다 뭐 온갖 그저 잡소리 이건 근데 소금 최소 필요량은 120mg입니다. 아마 여러분 밑반찬만 일상적으로 한식 좀 짭조름한 거 조금씩 드셔도 이거 이상 됩니다. 따로 그런 면에는 이 국물 많은 열무김치 이런 것도 국물 적게 하시고 어쨌든 어 보신탕 뭐 삼계탕 이런 거 국물 이게 아깝긴 하는데 어쨌든 국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늘 보시는 네, 균형 식당 어 외워셔야 되는 균형 다양 다색 균다색 이거 뭐 계절로 관계없이 지켜야 되는데 여름에는 더 필요합니다. 여름은 특히 과채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를 많이 드시라는 이유는 소금 좀 드셔도 이 과채에 포타슘이 칼륨, 포타슘이 많아서 그걸 상당히 막아주고 또 나이 들수록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이게 과체류.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채소 뭐 되게 익히든지 볶든지 이래서 이제 비타민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과일 간식, 네, 과일 간식을 꼭 최소한 두세 개, 뭐 주먹 사이즈로 그 과일 간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단백질 쪽은 사실 콩이나 넛, 생선 뭐 여러 종류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은 상당히 다양하게 이게 어 캐나다 보건 당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미국보다 잘 만들어놔서 제가 좀 빌려온 겁니다. 그리고 공유는 통곡식 먹으라고 아웃성입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 곡식에 있는 식이섬유는 채소급보다 균형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밥의 반은 통곡,
또 콩, 이런 거 넣으시고, 이 국수 중엔 통곡 파스타, 네, 홀그레인 파스타를 먹으라. 일반 한국이나 중국 국수에는 통곡 국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수 안 돼요. 부러지고, 왜냐하면 식이섬유 들어가면 점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면에는 이제 한국 국수 드시면은 뭐 콩국수 덜 짜게 한다 이제 채소 담뿍 넣게. 그래서 특히 식이섬유 우리가 그 장뇌축이라는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뇌하고 장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식이섬유 반드시 많이 드셔라. 제가 여기서 다양하게 드시라고 늘 강조합니다. 우리 한식은 우리가 나라가 좁은 만큼 식재도 좁습니다, 사실. 뭐, 솔직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 종류가 우리 앞에 그 집 가까운데 중국 그로스를 생겼는데 가보면 정말 많아요, 종류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 음식을 다양하게 드실수록 그 가장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사망률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그럽니다. 물론 뭐 종합 비타민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음식만큼은 못 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다양하게 조금 안 먹어본 것도 특히 열대과일, 망고, 파파야, 뭐 아보카도, 뭐 좋고 칼라풀, 뭐 베리류 외에도 당근, 우리가 그 한국 분들이 잘 먹는 거 배추, 무, 콩나물 전부 그 백이민족 그 채소예요. 그 색깔이 너무 덜 진하거든요. 양배추도 컬러풀 뭐 어쨌든 이걸 드시는 게 좋다고 최근 뭐 얼마 안 된 그 클리니컬 뉴트리션 좋은 저널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미국 사람들도 저 과체류 안 먹어요. 너무 안 먹어요. 이게 권장량 먹는 퍼센트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백인들이 일찍 그 사망률이 높죠. 그래서 더위 타는 사람, 내가 자꾸 더위 타는 사람은 칼륨 결핍. 이건 국민영양조사를 한국에서 한 건데 65세 이상 연령층에는 50% 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칼륨, 포타슘입니다. 이건 고혈압을 예방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무기력증 이런 데 시달리는 사람은 칼륨 부족을 의심해 봐라. 커피, 술, 설탕 많이 먹는 사람도 칼륨 배설이 많다. 그 종류에는 뭐, 그, 과일 중에는 바나나 아주 쉽습니다. 리피그린, 뭐, 진녹엽 채소, 예? 그리고 뭐, 토마토, 뭐, 고구마, 뭐, 당근, 홍종, 홍종류, 육류도 뭐, 생선, 닭고기, 뭐, 소고기도, 돼지고기 좋습니다. 소고기, 뭐, 그리고 유제품, 반려유, 뭐 요구르트나 뭐 치즈 이런 것들 많습니다. 이거 세미나 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가끔씩 보십시오. 저도 제가 준비해서 그 여러분 앞에 이렇게 그 아는 체 하지만 저도 깜빡해요. 제가 또 보면 이런 이야기 했나 싶을 정도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드시라는 그 권장 채소 앞에 한 이야기 비슷합니다. 이거 진녹엽 채소, 비타민 C 많은 거, 어, 베타캐로틴, 네, 이런 그 오렌지 칼라, 그리고 빨간 거, 그리고 식이섬유 많은 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단백질 꾸준히 섭취하셔야 근육이 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피하자.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회원님들 중에 과음하시는 분 한 분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비만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바삭 그 살이 자꾸 빠지는 거 물론 안 좋죠. 적당한 체중을 꾸준히 그 유지하는 게 더 베스트. 초가공식품, 인공감미료, 당독소, 에이지스, 최종 당화산물, 부위, 튀김류 이런 것들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뭐 딱 끊기는 쉽지 않죠. 줄이기. 네, 그리고 이제 제일 거의 마지막 가까워옵니다. 여름이 이제 덥고 따뜻한데 이때 사실 그 면역에 관여되는 유전자가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니어 운동해라. 그러면 이제 면역 기능 좋아진다. 심장 좋아진다. 뼈가 튼튼해진다. 뇌, 더 튼튼한 뇌, 수면에 좋다. 소화에도 좋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다가오는 가을, 겨울 준비, 여름 해야 됩니다. 땀 좀 흘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좋습니다. 우리가 전에 겨울 할 때, 겨울에도 운동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운동은 뭐 필수적입니다. 어, 방학 그 휴가 때도 쉬시면서 운동 조금 하시고 땀 흘리시면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많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요약입니다. 정상 혈당, 혈압 유지하고 햇빛 피하고 자연 속으로 자주 들어가더라. 그리고 이제 녹차, 홍차 정도, 뭐 카페인 양이 커피의 반 내지 3분의 1 정도죠. 이건 뭐 차게해서 마시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 중강도 정도 운동하기. 이런 생활 습관 꾸준히 유지하시고, 이제, 그, 이제, 식품 경우는, 생과체류 드시고, 끓이기, 삶기 정도, 구이, 튀김 줄이고, 고과당 시럽이나 갈변 및 튀김 줄이자. 육류도 가나마 좋은 요리 하자. 그리고 이제 검증 안 된 보조제 피하라.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쪽 오른쪽은 우리가 전에 공부한 내용들인데 워낙 많아서 그냥 한번 보십시오. 뭐. 지중해 식단이 참 좋다. 이런 내용 정도입니다. 제일 마지막 우리가 이제 열심히 모션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고 관계를 늘려라. 할 수 있으면 같이 움직이고 이러면 이제 웰빙,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는 게 생애 의미나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늘 오늘을 위해서 사십시오. 어제는 끝나버렸고 내일은 잘 모릅니다.